안녕하세요. 테슬라 배터리에 대해서 느낀 점을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엔지니어링과 매뉴팩처링 그리고 소프트웨어이고요. 이번 배터리 대회에서는 엔지니어링과 매뉴팩처링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번 컨퍼런스는 비용 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 절감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뤄낼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개 그렇게 기대가 많았다는 것이 테슬라의 힘이고 이번 발표로 급등을 했더라도 10년의 변화를 테슬라와 함께 가려는 투자자라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주식 보유를 늘려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량은 0.15 테라와트이고 테슬라가 원하는 20 테라와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35개의 기가팩토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향후 10년 뒤쯤 모든 사람이 전기차를 사용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상당히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대로 전기차는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을 낮춰야만 내연 기관차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 부분을 설명하였는데 배터리 셀 디자인, 공장 효율화, 음극재, 양극재의 혁신, 그리고 차량 구조에 대한 변화인데 마지막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5가지 분야에 대해서 비용을 절반가량으로 낮추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로드맵을 가지고 혁신을 해나가는 기업을 꼽는다면 단연코 테슬라를 꼽을 수 있겠죠. 배터리 데이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앞으로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기에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회사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터리 셀은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기존에는 2170 사이즈였습니다. 가로 21, 세로 70mm이죠. 가로를 46mm, 세로를 80mm로 만들면서 에너지는 5배, 파워는 6배, 주행거리는 16%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배터리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4680 사이즈가 가장 효율성이 높고 앞으로 생산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 제품을 양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LG화학이 가장 불량률이 적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룩하는데 수년이 걸렸고 주행 시 화재 발생 등의 문제를 완벽히 없애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렉트로, 즉 전극을 만드는데 위 프로세스를 사용하는데 보시다시피 공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드라이 방식으로 만든다면 공장 사이즈를 10분의 1로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을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인데 비행기 날개 부분을 짐칸에서 연료칸으로 바꾸면서 획기적인 구조 변화를 이루어낸 것을 이야기하며 테슬라도 배터리 부분을 자동차의 구조체로 만들어내는 방식을 생각해냈습니다. 배터리 셀의 무게와 구조를 이용하고 한 번에 찍어내는 캐스팅 방식으로 앞쪽과 뒤쪽을 찍어냄으로 해서 구조체를 세 부분으로 단순함으로 해서 10%의 중량 감소를 이뤄내고 14% 정도의 주행거리 증가, 370개의 파트를 줄이게 될 수 있다고 앨런 형이 자랑합니다. 이렇듯 테슬라는 주행거리 50% 증가, 킬로와트당 비용의 50% 감소, 기가와트당 투자 비용의 69% 감소 등을 이뤄낼 거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내연기관의 가격과 경쟁력을 쌓아가기 위해서 10년간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의 가격은 어느 주식에 못지않게 상당히 비쌉니다. 주식을 사는 이유는 분명히 수익을 내는 것이고 싸게 사야 나중에 비싸게 되팔 수 있습니다. 주식은 비쌀수록 싸 보이고 쌀수록 비싸 보인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식이 내려가고 있는데 분할 매수로 좋은 주식을 담아간다면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처럼 10년 뒤 좋은 수확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겠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마켓을 장악하기 위해 적은 마진 혹은 마진을 없애면서까지도 자신들의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이익은 그리 성장하지 못하는 차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2015년에서 2016년이 가장 투자 적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매출에 순이익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때가 주식을 가장 사기 좋은 시기라고 할 겁니다. 물론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은 하락할 때 시장 상황으로 3, 40%는 떨어집니다. 주식의 밸류에이션에 상관없는 경우에도 말이죠.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했듯이 테슬라는 이미 망할 것을 걱정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니콜라 같은 회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회사이지만 아마도 매출이 느는 것에 비해서 순이익은 향후 몇 년간 그리 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변 20에서 30% 정도의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기 시작할 때쯤이야 수익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5,000달러의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어내겠다는 앨런 형의 약속처럼 테슬라는 마켓쉐어를 늘리는 것에 당분간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보였던 배터리 대회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용 절감을 위한 청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